자, 안녕하십니까. 20연의 주식뉴스 공장 4월 24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상의 특징을 먼저 첫 번째 하나 꼽으라면 오전장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장에 조금 순항 부분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오전장 딱 꽂히는 그런 부분들이 오전장에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마이너스 한 5,400계약까지 5,400계약 정도까지 순간적으로 한두 시간 내에 다 모든 게 쏠렸어요. 수급 자체가 매도로 5,400계약 매도가 나왔는데 종가상으로 보면 오후장들은 다 회복을 했죠. 그 근거 부분들을 이긴다면 아무래도 이제 어제 2.996%대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이 나왔죠. 유가 상승,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인해서 무역 전쟁이 한편으로는 가속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반사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당연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그 추세에 있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대는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가치가 보존되지 않아요. 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이런 쪽에 투자 부분들 해야지 그나마 해치라는 차원보다는 그나마 그 가치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추세다. 그래서 오전장에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제 3%, 이 거의 근접 부분들 아니면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트레이딩 부분들을 좀 했어요. 2달 정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 수익률 자체가 지난번 고점을 넘어서고 있죠. 서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의외로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 쪽에서 4,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왔는데 지수상 수급상으로 전체적인 결과치만 보면 4,400억에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구나라는 거 지수가 빠졌겠지 하고 종목군들을 보면 의외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모두도 약간 화들짝 놀랄 수도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은 상승 부분들을 한 코스피 쪽에서 증권주예요. 증권, 은행,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트로이카 종목군들이죠. GS건설이 한 2%, 현대산업도 거의 3% 근접, 대우건설 2%, 그 외 종목은 1%대. 그 다음에 증권주들은 뭐 3에서 한 4%, 한국금융주지하고 NH투자증권이 지금 4% 후반대 상승 부분들을 진행했고,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나금융이라든지 신한주주가 1% 중후반 상승을 일으키고, 보험주들도 마찬가지, 생명주들도 한 2% 중후반 정도의 상승 부분들을 이끌어냈어요. 이제까지 움직임 자체하고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죠. 금리가 그렇게 2월 달에는 금리 상승 속도가 빠르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그냥 이런 표현이 내리 꽂았죠. 꽂았는데 최근에 상승분이 나오는데 금융주들이 버티면서 시장은 시장 종합지수는 보합선이죠. 보합선이지만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4,400억 매도에 거의 99%가 전기전자 쪽에 4,100억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금융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메이저 쪽에서 전기전자 쪽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 얘기 드냐면 허리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에서 허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계속 탄탄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으면서 트로이카, 오늘 같은 경우는 트로이카죠. 건설업종이야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주력이고,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융섹터에 플러스 알파 되는 효과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2달 전에는 시장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건 반대로 시장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금융업종에. 외국인들 640억, 기관에 740억 정도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트로이카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강세.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은행업종 실적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포스코가 장중에 한 2%까지 거의 36만원대 근접하는 파동분이 나왔습니다만 종가상으로 조금 더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1% 상승 부분들을 진행했어요. 다 뭡니까? 경기 부분들이 살아났을 때 우리가 약간 유추를 해보자면 거기에 성장주 스토리 부분들,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를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제 은행업종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었죠.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 부분들로 나왔고 시장 기대치보다 이상 나오는 파동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나오는 아니면 기대치 부분이 높은 종목.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플러스 알파에 해가지고 손익이 6년 만에 1조 돌파를 했어요. 32만원대 얘기를 드렸고 35만원대까지 진입돼서 거의 10% 상승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장보고 1호는 중용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장보고 2호는 대용주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용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4% 가까운 수익의 근접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슈헌터 같은 경우는 단기 우리가 모멘텀 플레이 종목군별로 특히 이슈 부분들이 있는 예전에 우리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넵튠 같은 경우에 작년에 블루홀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블루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국내 업종의 종목군에 두 종목이 일단 대표적이다. 첫 번째가 카카오고 두 번째가 넵튠이다. 라는 코멘트를 방송을 통해서 코멘트를 드렸죠. 그걸로 해서 거의 더블해 놨어요. 그래서 이슈헌터도 1호는 요즘에 조금 부진합니다만은 그래도 2호 종목이 최근에 18일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이슈헌터 3호가 진입되고 있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후반 내일이라도 종목군 있으면 바로 진입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하고 장보고 2호 대용주급인데 대용주급에서 뭐 1억 이상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대용주는 뭐 1억 들어가봤자 그 종목군에 뭐 호가 한두 개 정도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가 신경 쓰죠. 1억이든 2억이든 별로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금액 부분들이 크신 분들은 대용주 쪽에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장보고 2호가 4% 가까운 수익 부분들이 근접하는 것처럼 이슈헌터 2호도 빠른 시간에 의외로 기대치 부분들 어차피 6개월에도 1년 안에만 우리가 은행 이자보다는 더 양호하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내려놨죠.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기고 시작을 하는 거죠. 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주식 투자에서 물론 좋은 종목군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한데 그 전번에 기본 베이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심리예요. 내가 뭔가 조급하다 해가지고 수익률이라든지 시장 자체 아니면 종목군이 그렇게 빨리 움직여주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시장을 바라볼 때 종목군 접근할 때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 뭐 괜찮겠지. 6개월 1년 안에 될 거야. 은행이자보다만 더 나오면 되겠지. 라고 하면 보너스를 줘요. 그게 더 투자 심리에서 이기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항상 투자 부분들을 진행할 때 그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시장 부분에서 지난달 2달 전하고 분위기 자체가 확연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2달 전에는 전체 시장 자체가 출렁거린 부분이 나왔어요. 오늘 상해종합지수도 거의 2% 장중에 2% 근접하는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미국채 수익률 자체가 10년 국채 수익률이 3% 근접하는데 2달 전에는 이거 가지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상해지수가 가장 영향권이 큰 나라 중에 하나는 상해종합지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도 전기전자 쪽 전체적인 총 매도 부분들이 4,400억 정도 매도가 나와서 많이 매도했구나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기전자 쪽만 냅다 때렸어요. 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또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것처럼 외국인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트로이카 종목군들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도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의 키워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너무 급격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급격하지 않을 물론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최근에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관점보다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리 상승 추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일부는 처음에는 작년 재작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부분들을 걱정했다면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부분들의 기대치 부분이 높았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금리 상승의 트렌드 부분들을 뭘로 보냐면 경기가 사이클이 느리지만 점진적인 상승 부분들로 관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서 그 부분의 수익률 부분들, 향후의 기대치 부분들을 배팅이 시작이 되고 있고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집중 매도 하지만 반대로 금융증권 특히 오늘
키포인트는 금융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양쪽 통해서 1,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예전에 한참 잘 움직일 때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시장의 3% 국채 수익률 자체가 나오는데 근접을 오버슈팅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실적에 기본 베이스 은행업종 거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심권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모멘텀 장세이기 때문에 뭡니까? 기본 베이스는 둘 중에 하나라겠어요. 어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시장 자체에서 종목권을 선택을 할 때 물론 둘 다가 되면 정말 금상첨화이겠죠. 실적이 좋던가 아니면 모멘텀이 좋던가 두 가지가 좋으면 땡큐죠. 그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갈 길이 좀 멀기는 합니다만은 장보고 2호 대용주 4% 정도 근접을 하면서 기대치를 일단 뭐 크게 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추세 상승 부분들이 성장주 사이클 부분들이 진입이 됐기 때문에 시간 투자만 진행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들, 종목 장세,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좀 더 허리 라인 쪽에서 강화되는 느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려보면서 4월 24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